이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직접 그 목소리를 선생님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후위기와 채식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순정TV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채식을 한 지 한 15년 되는 조정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긴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또 귀한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채식하신 지 15년이 됐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15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부터 네, 시작하신 건데 근데 지금은 몇 명 정도나 되었을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50만 명 정도. 알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그 기사 자료에는 한 네. 200만 명 가까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채식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학교에 다니시니까 학교 네. 안에서 그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채식 급식을 혹시 희망하는 아이들, 채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학교에도? 저는 담임을 하면 일단 담임 교사로서 채식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교육 과정에서 제가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내용이 없었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저는 채식을 하고 싶은데요. 채식을 하고 싶어 해요라는 학생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 이제 채식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고 나서 저도 채식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변화를 보이는 학생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제주도에도 보면 학교 급식, 채식 급식 지원 조례라는 게 작년에 이제 네. 만들어지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바뀐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크게 바뀐 부분에는 이제 채식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채식을 알리는 교육을 일정 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제 학교에 저희 시민연대 강사님들이 출강을 가세요. 네. 기후위기 대응 왜 채식급식인가 이 주제로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채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나요?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 방과 후라든지 학부모 연수 아니면 교사 연수는 제 일정 수업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여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몰랐던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와 먹는 것, 먹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 지점을 확인하고 다시 자기 생활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나도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 뜻을 내비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아쉽게도 1회성이었어요. 한 번 출강.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이에요? 신청한 학교는 1시간 가서 이제 외국 강사로서 들어가는 건데 너무 사실은 아깝다. 후속 강의가 있으면 더 좋은 게 그걸 하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초등 기준으로는 40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쵸. 충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Q&A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희 강사님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거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차이가 난다. 네. 그 한 번뿐인 강의지만 그 40분의 강의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실천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군요. 그 제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충북이나 울산이나 인천 이런 데서 뭐 채식급식 조례 같은 것들도 제정되고 뭐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채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울산 지역에서 제주랑 좀 다른 어떤 소식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울산은 제가 알기로는 채식급식 제주에서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훨씬 앞서 가셨어요. 제주가 작년이니까요. 네, 노산 그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채식급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시민활동가들과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토대를 좀 많이 닦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기 없는 월요일도 네. 하시고 월 1회 채식 뭐 먹는 날도 만드시고 네. 이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뭐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물권도 고민하고 뭐 종교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유롭게 채식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학생들의 뭐 선택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제주의 상황, 제주는 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지금 학교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이나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부분 지점은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보면 초등학생들은 자기 식생활에 대한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걸 요리를 해주시는 거를 애들이 섭취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의식은 변화가 됐으나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의식주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기에 학부모님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학교를 보냈더니 채식 옵션이 없다, 선택권이 없다. 이럴 때 또 그게 지속성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맡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1년을 이렇게 끌어가고 마무리에는 진짜 편지를 쓰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저 꼭 커서 비건 될 거예요. 커서? 왜냐면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 식생활을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먹을 때 제 식판을 늘 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쉽지 않고 선생님 이것도 못 먹어요? 이것도 못 먹어요? 이건 왜 못 먹어요? 이런 질문이 생활 속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 반응은 채식 쉽지 않구나. 이거 나가서 먹을 거 하나도 없구나. 선생님 식판을 보면 6.25 밥상이다. 와, 선생님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안 아파요? 뭐 그렇죠. 온갖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교육이 더해져야 되는 이유가 왜 이런 식단을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공존하려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이게 그렇죠.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뜻을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데도. 참 놀랍죠. 사실은 그 교육 내용 안에 기후 위기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미디어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지금 뉴스 보면 극단적인, 그쵸. 이례적인, 폭염. 극심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기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날씨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자기가 지구온난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의 방법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대재앙 같은 현실 앞에서 맨날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지? 있을까? 초등학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거대한 스케일의 기후 앞에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이 할 게 없다. 할 도리가 없다,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놔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선택하는 거기서 굉장히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연결을 지어주면 그렇죠. 훨씬 희망적인 얼굴을 많이 보여요. 이게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기후위기 환경
교육과 함께 이걸 먹었을 때 자기 건강이 해쳐지거나 내 삶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영양학적인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섭취했을 때 잘 짜여진 비건 식단 아니면 채식 식단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건강 영양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성장 뒤에 뭔가 영양이 결핍될 거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저도 사실은 채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카들이 항상 걱정해요. 이모 괜찮아? 네. 이모 건강 괜찮아? 이모 안 아파? 네. 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채식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겠죠? 네. 어떻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과 저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은 정말 풀만 먹는다고 생각해요. 네. 샐러드 같은 거. 토끼처럼 풀만 먹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언급하셨듯이 15만, 뭐 5만에서 막 150만까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대기업들도 채식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밖에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은 채식을 하면 먹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내용 중에서도 40분 수업 내용 중에서도 초등학생 연령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채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옥수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구마도 삶아 먹고 또 먹고 뭐 이런 예를 하면서 채식이 엄청 극단적으로 자기를 절제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요리도 많은 부분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표적인 요리를 소개하면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여기서 어떤 부분만 대체하면 이게 바로 채식 뭐 떡볶이가 될 수 있고 채식 스파게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쨌든 좀 더 접근이 용이하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좀 설명을 해줘야 저게 가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겠고 뭐 이런 게 합쳐지면 좀 실천으로 이어지고 제가 이제 이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 오기 전에 전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 전교 어린이에서 그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 비건 데이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가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는 담당 교사가 아니었는데 학생회 담당 교사였던 선생님께서 이거는 선생님이 결정할 수가 없어. 너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면 자 뭐가 필요할까? 먼저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현실적인 문제, 밥을 해주는 분, 영양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게 급식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봐야죠. 그런 다음 그렇게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안 먹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걸 해야 좋은지 너희가 캠페인을 해서 알려야 돼. 그렇죠. 그걸 다 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니까 걔들이 포스터를 만들고 티켓을 들고 우리 채식을 해야 된다. 비건 데이를 만들자. 비건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서 영양사 선생님,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다 설득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전 학년도 선생님이었던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기뻐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우리 학교에도 생겼어요. 뭐 이렇게 전해주는데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간의 과정을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드러났을 때 이제 포스터랑 같이 갖다 주면서 선생님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육이 되고 그게 가치가 내면화되니까 행동으로 이제 애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이제 반가운 얘기인데 근데 막상 저희 현실을 이제 딱 들여다보니까 저희 제주에 있는 학교 급식 조례도 보면 뭐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채식을 뭐 적극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학교에서 월 1회 채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계가 너무 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진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준 것, 그러니까 기초를 닦아준 것은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교육청에서
안내가 나가도 일선 학교에서 그날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어떻게 강제할 강제사항이 방법은 없죠. 아니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주 1회 채식을 한다는 것도 얼마만큼 학부모와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안내가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가는 각 학교에서 그걸 운영하는 담당자의 몫이기 때문에 또 학교마다 상이에요. 분위기가. 네, 채식에 대해서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는 추진하는 분의 또 의지에 따라. 의지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만은 이 채식에 대해서 막 78% 이상이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주 1회 채식을 해야 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조금 더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례가 좀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래야 그럼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직접 실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그래 우리도 채식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마음이 좀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주에서는 가능할까요? 제주에서? 네. 이렇게 지금 주관하는 교육청의 주관 부서에서 학부모 연수도 이제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강좌를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에 해라가 아니고 이런 강좌가 있고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는 매년 꼭 추진해야 되는 과제거든요. 그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이 주제로 하려면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서포트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해요. 올해 우리 학부모 연수로 그 주제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강사들이 한 해 신청 사항을 받고 이제 출강을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늘 거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학부모님 연수를 해본 이제 그 강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너무 이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걱정은 하는데 사실 이게 방법적인 면에서 실제로 이게 강력한 실천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연결짓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그 학부모 대상 강의를 할 때는 교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비건 일기? 나의 비건 일기인가? 맞나요? 그 비건 관련 책자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책자 안에는 일일 레시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요리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걸 가져가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강의 말미에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네요. 이런 접근 자체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접근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좀 연계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어쨌든 제주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채식급식 조례가 시작이 됐고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점점 이렇게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 채식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급식 조례 외에도 어떤 제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일선 교사로 근무를 하니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연수. 아무래도 교직원 대상 연수, 학부모 대상 연수, 그 다음에 아이들 대상 교육. 왜냐하면 이 교육으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의 기호를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기호를 바꾸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움직일 만한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없이는 참 쉽지 않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는 채식을 하는 교사로 이제 15년 근무를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났지만 사실 너무 학사 일정이나 학교 운영이 빠듯하거든요. 근데 늘 제가 조금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나의 동료 교사에게 이걸 나눔할 시간이 너무 없다. 나의 동료 교사부터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왜냐하면 그 동료 교사분들이 또 많은 아이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게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1년을 근무해도 그거를 참 할 여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교직원 대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산이 되면 더 빨리 이런 의식이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지금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제주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선생님은 왜 채식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채식을 하면서 많은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채식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환경 때문에 아니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크게 세 범주인데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동물이 나의 음식이 되기 위해 죽어 있는 모습이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좀 놀람을 주고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 정육점이 있으면 돼지 머리도 많이 전시가 돼 있고 진열이 돼 있고 뭐 돼지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눈 가리기를 이렇게 하고 빨리 뛰어간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이제 저 말고는 다들 잘 드셨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 날이 되면은 삼겹살을 이렇게 불판에 칙 올리면 그 선홍빛 핏물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저 소스는 분홍색은 뭐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덤덤하게 다들 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다치면 상처나면 나는 피가 여기서 난다는 거는 누구의 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음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채식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채식이란 개념도 없었고 편식을 하는 아이였어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식하는 아이. 네. 그랬다가 이제 뭐 20살 정도 됐을 때 채식주의자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지라고 들어보니까 너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이제 환경을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이거는 더 철저히 내가 가져가야 될 생활 방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그냥 약간 설렁설렁 채식주의자였다면 이제 철저한 비건까지 단계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럼 선생님 이런 15년 이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저는 정말 너무 기쁘게 지금 만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채식한 지 5년 됐지만 요즘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 오늘 점심도 제대로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무슨 뭐 칼국수를 먹으러 갔지만 다 육수가 그런 육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내가 버티겠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 만나서 얘기 들으면서 다시 이제 마음도 다잡게 됐는데 그래도 보시는 영상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 뭐 권해 주실 수 있는 뭐 자료 책이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남편 비건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가 설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직관적으로 동물을 그렇게 대하는 게 옳지 않다. 내 음식이 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저렇게 끔찍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고통을 주는 게 저는 그게 가담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기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이클에서 빠지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같이 본 다큐멘터리는 더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스를 보고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해볼만 하다. 네. 왜냐면 환경 관련 다큐들은 또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활동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캠페인 활동이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 큐브 아시나요? 큐브? 진실의 큐브? 저는 잘 몰랐어요. 네. 어나니머스 가면을 쓰고 이제 진실의 큐브라 해갖고 그 스크린을 들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있으면 거기서 틀어주는 영상이
보통 거기서 틀어주는 영상이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축산업의 이면을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하겠죠. 사실 볼 수 없는 영상들이 많고 그런 거를 어떤 설명이나 다가감 없이 그냥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를 부산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뭐 모피 반대인가 개고기 반대인가 하다가 와서 보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내가 먹는 음식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다라는 거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완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렇게 다듬어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또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되나요? 많이 하셔도 되죠? 저는 너무 듣기 좋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인근의 학교 아이비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 발표회 갔었는데 너무 인상 깊은 프로젝트를 2개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특징이 개념 기반 탐구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주체성을 주고 너가 공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끝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이제 촉진자가 되어주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는 뭐였을까요? 한 팀은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했고 한 팀은 동물권에 대해서 했어요. 동물 착취.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탐구를 한 거죠. 탐구를 하고 동물권에 대해서 했던 팀은 제가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프리젠테이션을 한 학생한테 방금 설명 중에 동물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인가요? 했더니 아니요. 동물 착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물권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배우고 나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더 깊게 탐구를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하면서 마무리에는 그럼 생활 속에 이제 실천, 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소개해 놓은 걸 보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들을 나열해 놨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소비하고 있는 어떤 옷이라든지 의류, 뭐 식생활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방식에서 비건을 지향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역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저도 조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탐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탐구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네, 동물 착취를 멈춰야 한다. 네. 한 팀은 그런 결론을 냈고 또 한 팀은 지구온난화 팀이었거든요. 지구온난화의 여러 요인이 있고 그중에 축산업이 가지는 위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축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비건 카페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왜 이런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비건을 제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시작은 했지만 네, 그 둘 다 주제의 결론에 비건이 실천 방안은 네네. 다 비건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 한 탐구 과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놀랐던 또 다른 점은 이게 교사가 비건 채식을 해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강의를 나가도 축산업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동물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오른다고 할 때 그 설명의 과정에는 엄청 잔혹한 장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그걸 하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민원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했을 때는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재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알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제 탐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교사가 이제 가르치는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에게 배움의 주도권을 줬을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안들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어리지만 걔들한테 탐구의 주체자가 되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 좀 얘기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해요. 저희도 뭐 지역사회 제주가 그 돼지를 60만 마리 가까이 공장식 축산으로 키우는 축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문제적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이게 어려운 그런 조건들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뭐 채식이나 비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뒤에 있다 우리가. 아이들은 저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저도 정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교사로서,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늘 미래의 아이들을 과거의 사람이 가르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거든요. 지금 저의 생활 방식을 뒷감당을 할 아이들은 지금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건 너무 끔찍해, 이건 안 알아도 돼, 아직은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여러 가지 보호한다는 측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실을 감추는 거죠. 그 아이들이 커서 그걸 알았을 때 그때 어른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 제일 두려운 질문이에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이들이 알 수 있는,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스스로. 스스로. 알려는 주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고 여파가 있는데 그래도 선택할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선택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좀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집에서도 나눠지고 뭐 사회에서도 나눠지고 나눠진다면 변화는 또 금방 올 거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지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거든요.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미래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자였거든요. 의사소통하는 역량, 공동체의 역량, 뭐 정보 처리 역량, 이런 역량을 길러주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세대가 배워왔던 지식을 전달받는 거랑은 이제 그걸로는 너무나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 흐름이 저는 정말 맞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진짜 아이들한테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실생활에 정말 맞닿아 있는 과제와 탐구 문제를 교육과정에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얘기하면 되나요? 저희 올해 학교에서는 채식 그 강의를 좀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과거에 뒤쳐져 있잖아요. 지금 그 보폭을 좀 맞추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좀 바라바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마음이 조금 울렁거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요. 뭐 어쨌든 다음번에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진짜 좋은 영향력을 엄청 많이 끼치시는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부산에서 하셨다는 그 큐브? 그거 사실은 제주에서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주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하고는 있었다고. 아, 그래요? 지금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했었다고 알고 그런 소식도 저희가 좀 확인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앞으로 더 많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들으셨듯 작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는 각 학교에서 지금 안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도 점차 파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급식이 밥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태교육과 기후위기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기후위기에 선택한 적극적인 실천이 바로 채식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쓰레기 줍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후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정된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월 1회 학교에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조금 더 실효성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순정TV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부분에서 보충을 하자면 지식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 팩트를 다 알아야 되니까 사실적인 그 것들을 다 연령 학령에 맞게 배워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가 처한 생태 상황, 기후 위기 상황,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배운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쉬운 점이죠. 그 다음 연계되는 네. 과정들이 필요한 그 것이다. 단순하게 나열된 지식이 일반화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지고 사회에는 사회에 맞는 어떤 지식, 과학 교과에서는 과학에 맞는 또 연관된 주제 지식을 배워서 하나로 일반화되는 과정이 빠져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화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개념이 생겨야 그 모든 것을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자기 생활에도 적용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한 지식이 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시 재개념화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지겨운 지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성한 개념에 그게 다시 들어와서 재개념화되고 더 확고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식을 구성해 가면 더 이상 그거는 지겨운 지식이 아닌 거죠. 우리 이미 다 알아요. 그거잖아요. 여기서 지겹다는 거는 채워지지 않은 그게 있다는 거죠. 네.